네, 안녕하세요. 자동제어 4.8절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선 섹션에서는 우리가 뭘 했냐면 과도응답을 지금 우리가 분석을 하고 있는데 1차 시스템 그리고 2차 시스템, 2차 시스템 중에서도 복소근을 갖는 언더댐 시스템에 대해서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로 앞인 4.7절에서는 폴이 더 있는 시스템, 즉 3차 시스템이라서 2차 시스템에 폴이 더 하나 추가된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었어요. 이 4.8절에서는 지금까지의 제어 대상은 모델들은 전부 다 분자가 상수항만 있는 경우를 봤었는데 그렇지 않고 이번에는 이렇게 지로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서는 지로가 있긴 한데 지로가 레프트 플레인에 있다, 즉 안정한 영역에 있을 때에 대해서 보고 그 다음에 라이트 플레인에 있는 경우에서 잠깐 보고 그리고 폴드 캔슬레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로가 있게 되면 물론 당연히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영향이 있는데요. 영향이 있는 것은 원래 갖고 있던 응답의 크기 변화라든지 속도가 좀 빨라지거나 느려지거나라든지 그런 것만 영향이 있지 구체적인 패턴, 프로파일의 모양 자체에 대해서는 영향이 없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지로가 있다고 해서 지로의 크기에 따라서 언더램 시스템이 뭐 오버램 시스템으로 바뀐다라든지 뭐 그 반대로 바뀐다라든지 그런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처 자체는 응답의 네이처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 것은 이제 먼저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 결론 먼저 얘기하면 이 지로라고 하는 게 지로가 없는 이 도미넌 폴들, 분모의 폴들이 있겠죠. 이 폴들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영향을 크게 주고 주로 안 좋은 영향을 줍니다. 멀면 멀수록 폴처럼 에디셔널 폴처럼 멀면 멀수록 영향이 거의 없습니다. 멀면 멀수록 없는 시스템처럼 된다. 그래서 네, 우리 책에는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이게 손으로 약간 그린 그림이라서 제가 따로 시뮬레이션을 해봤습니다. 네, 시뮬레이션 결과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준이 되는 두 개의 폴만 있는 시스템의 응답이 어떤 거냐면 여기 요 파란색입니다. 이 커브예요. 이 커브가 이제 원래 기준이 되는 시스템인데 거기에 지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지로가 추가가 됐는데 지로가 원래 시스템의 폴이 여기 있죠. 거기에 가까운 곳에 지로가 있는 경우 마이너스 3이 있는 경우니까 마이너스 3이 있는 경우는 차이가 많이 나는 거 볼 수가 있어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마이너스 3에 있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 5에 있는 경우 이게 마이너스 10에 있는 경우 멀어지면 멀어져서 점점 이 원래 시스템에 가까워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로도 폴처럼 멀면 멀수록 영향이 적구나 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멀면 멀수록 영향이 적다고 했는데 왜 그럴까? 이거를 우리가 정성적으로 분석을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폴이 있는 시스템인데요. 간단하게 지금 실근 두 개가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봤습니다. 여기에 지로가 지금 하나 있죠. 마이너스 A에 지로가 하나 있는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응답을 보기 위해서 부분으로 나눴어요. 자, 나눠놓고 봤어요. 나눠놓고 지금 엑스플레인에서 B하고 C가 대충 아무 데나 있다고 합시다. 지금 실근이니까 뭐 이런 데 있겠죠.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이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멀리 떨어졌다고 합시다. 멀리 떨어지게 되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A가 굉장히 크다는 얘기죠.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무한대 가까워진다는 얘기는 A가 무한대죠. 라면 이거는 무시가 되겠죠. 이것도 무시가 되겠죠. 따라서 이게 A만 남게 되죠. A로 묶으면 이렇게 묶을 수가 있죠. 묶고 다시 통분을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즉 원래 시스템이 요거였는데 요게 사라지고 요것만 A가 크니까
요것만 남아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로가 없어진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단순히 크기만 바뀌는 거죠. 게임만 바뀌게 됩니다. 그 지로가 멀면 멀수록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다른 접근 방법도 있어요. 자, 원래 어떤 시스템이 있었는데 거기에 지로가 추가가 됐습니다. 마이너스에 있던 지로가 추가가 됐죠. 자, 그러면 이 응답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응답을 다시 이와 같이 봤어요. 이 시스템에 대한 응답이 이럴 때, 이 시스템에 대한 응답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즉, 원래 응답에 이게 곱해진 것, 그런 형태가 될 겁니다. 이 각각을 곱하면 이와 같이 쓸 수가 있겠죠. 앞에 거를, 이 앞에 항을 라플라스 역변을 해보면 S로 곱해졌으니까 2분의 형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2분의 형태를 알 수가 있죠. 즉, 원래 A에 된 거에다가 원래를 미분한 게 더해진다는 거죠. 미분한 게. 미분한 게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시스템은 응답이 어떻게 됩니까? 처음에 이게 오버된 시스템이 됐건 언더된 시스템이 됐건 처음에는 전부 다 미분이 어떻게 됩니까? 다 양수죠.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초반부에는 양수가 됩니다. 양수가 더해진다는 거죠. 양수가 더해지니까 원래 응답이 이렇게 됐으면 더 이렇게 될 것이고 원래 응답이 이렇게 됐으면 더 이렇게 되겠죠. 어? 그래서 응답이 더 빨라지고 오버댐핑 같은 게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A가 굉장히 크면 얘보다 훨씬 커질 테니까 얘는 이게 아까 전 사라진 것처럼 똑같은 그런 결론에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매우 크지 않으면 그렇지 않으면 그러면 이제 요거에 의한 영향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이 미분에 의한 영향이라는 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는 피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전자회로 아마 동시 수강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전자회로 수업 시간에 많이 언급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지로가 좌반면에 있을 때예요. 안정한 지로일 때. 지로가 안정한 지로일 때. 아까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렸네요. 어디 갔냐? 네, 이게 폴이 아니라 지로일 때 동그라미 그려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우반면에 있을 때 언스테이블한 지로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이런 경우에는 응답이 처음에 얘로가 떠올라가는 언더슈팅 현상이 일어납니다. 다음 슬라이드 나오는데요. 이런 걸 갖고 있는 시스템을 non-minimum phase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이건 사실 제어하기 좀 까다로운 시스템이에요. 요거는 보통 학부 레벨에서는 잘 이제 언급을 안 하고요. 여러분들 대학원에 올라오게 되면 제어 시간에 여러분들이 좀 더 깊은 제어 기법들을 배울 때 다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라이트 플레인에 있을 때 지로가 우반면에 있을 때 언스테이블 지로가 있을 때는 이와 같이 언더슈팅이 뭐 이 책에서 좀 굉장히 크게 나왔지만 보통 이제 짧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뭐 페이즈 렉도 있고 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예, 지로가 이제 좌반면에 있는 경우, 우반면에 있는 경우 다 봤어요. 마지막에 폴즈 캔슬레이션이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폴드 캔슬레이션은 만약에 주어진 시스템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에디셔널 4도 있고 에디셔널 0도 있고 하는 경우에 만약에 이 두 개가 같다면 0하고 폴하고 같다면 같으면서 다행스럽게도 둘 다 좌반면에 있는 경우라면 그러면 캔슬해도 됩니다. 오케이. 이런 식으로 근사화를 해도 된다 라는 거죠. 같거나 굉장히 비슷하거나 할 때는 이렇게 근사화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렇다면 즉 여기 있고 뭐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요거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뭐 이렇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다면 가까이 있거나 혹은 똑같거나 이런 경우에는 캔슬하면 안 됩니다.
캔슬업 하면 안 돼요. 캔슬업 하면은 안 된다. 일단 가까울 때 왜냐하면 가까우면 어쨌든 부분분수로 나누게 되면 그 폴에 의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아무리 작더라도. 근데 지금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이런 케이스죠. C-10이라고 합시다. 이게 분자의 개수가 아무리 작아도 이걸 라플라스 역변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더 작아졌고 뭐 C-20 됐다고 합시다. 그래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무한대로 가버리죠. 그래서 안 됩니다. 가까이 있을 때. 같을 때는 이게 완전히 같다는 게 증명이 된다면 그나마 다행인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이게 10의 -10승의 비율의 오차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어쨌든 요게 남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감에 따라 무한대로 발산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는 안 됩니다. 캔슬하면 안 된다. 그 영향이 그대로 남아있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언스테이블한 영역에 폴이나 지로가 있는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해서 다루어야만 합니다. 다만 이제 여러분 같이 이제 학부 수준에서는 이 언스테이블한 지로나 폴이 있는 경우는 주로 다루지 않기 때문에 여기 아웃 오브 스코프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시점에서는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는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진짜 영향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는 4에 있고 하나는 3.5에 있어요. 뭐 어느 정도 가깝다 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경우에 봤더니 응답을 보니까 이와 같은 차이가 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가까울 때 보게 되면 부분분수 나눴을 때 이 크기가 무지무지 작아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거에 비해서 굉장히 작죠. 같은 경우 1%도 채 되지 않는 그런 크기임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뮬레이션 돌려보면 C1 이따가 이거예요. 여기 C1 그 다음에 C2 있다가 이제 빨간색 점선으로 여기 있죠. 여기 C2고 검정색 대쉬드 라인 있어요. 이게 캔슬 시킨 겁니다. 이 두 개는 거의 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지만 C1은 굉장히 차이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C1이고 이게 C2고 이게 없는 게 캔슬아웃 시킨 거. 세 번째 거. 그래서 굉장히 가깝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나오는 것은 넌리니어리티입니다. 비선형성이죠. 여러분들이 앞에 챕터에서 잠깐 나온 적이 있는데요. 주로 비선형성이 나오는 많은 물리적인 시스템의 특징은 어떤 게 있었냐면 크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포화되는 것, 하나는 넷존이 있는 것, 또 하나는 백래쉬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이었었습니다.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인 게 이런 것들이라는 얘기죠. 이런 거에 의한 영향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시뮬링크를 통해서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여기 똑같은 플랜트가 있어요. 똑같은 입력 스텝 인풋을 넣습니다. 그런데 하나는 세츄레이션 돼 있고 입력이 들어가는데 세츄레이트 되고 하나는 그대로 다 들어간다고 가정을 한 거죠. 두 개 응답을 멉을 통해서 한꺼번에 표현했더니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니까 더 이상 넣지 못하고 있는 거죠. 아웃풋을. 입력에다가 입력이 이만큼 집어넣으라 하면 요만큼의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요만큼밖에 못 넣고 있으니까 그만큼 응답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츄레이션 있을 때 응답이 덜 나오고 있죠. 네, 너무나 당연한 결과죠. 내가 10을 넣어야 되겠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10V를 넣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내가 사용하고 있는 칩에서는 지금 5V밖에 못 낸다. 5밖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죠. 내가 보내고 싶은 충분한 입력이 안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출력도 그만큼 못 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뎁존이 있는 뎁존. 네, 이렇게 똑같은 플랜트에 똑같은 입력을 넣었을 때 근데 한쪽에는 뎁존이 있는 그런 시스템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역시 뎁존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많은 괴리가 생기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래시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백래시가 있는 경우 약간 딜레이 같은 거 생기죠. 왜냐면 이렇게 이게 이렇게 돌아갈 때는 이게 돌아가기 위해서는 얘가 여기에 걸려야 되는 거죠. 걸릴 때까지 얘는 안 움직이죠. 반대로 돌아갈 때 사인소이드 그러잖아요. 반대로 돌아갈 때 이렇게 돌아가다가 다시 거꾸로 돌아갈 때는 다시 얘가 이면이 이 면과 부딪힐 때까지는 다시 얘가 안 돌아가고 있다가 부딪힌 다음에야 돌아가게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딜레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책에 특히 이번 판부터는 맥랩이라든지 시뮬링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추가가 되는데요. 랩뷰도 들어가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거기 example에 다 있는 것들을 여러분 다 직접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거기 어펜딕스라든지 온라인 어펜딕스에 보면 다그 소스 코드도 다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기 때문에 직접 해보고 디버깅도 해보고 그런 걸 통해서 여러분들의 역량을 많이 키우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끊고 4.10절을 새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